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속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홀로서기 심리학 이 책을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그래서 내가 예민한 감정을 다루는 자아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감정편이 두 번째 파트고요. 우리가 1편과 2편에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편과 4편을 같이 다루겠는데, 3편에서는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그래서 관계편인데요. 홀로 설 수 있을 때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가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부드러워지며 삶은 편안해지는 홀로서기 심리학. 그래서 세상편입니다. 그래서 자아편, 감정편, 관계편, 세상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관계편과 세상편이 분량이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1편에 다 나와 있다고 봐야죠. 1편에서 그 제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홀로서기라는 게 무엇인가, 왜 홀로서기가 필요한가, 그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면 책의 그 취지 그리고 책의 목적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논문에서는 논지라고 하는데요. 그 논지를 다 알 수가 있죠. 이 홀로서기 심리학에서 그 앞에 책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싶다면, 그랬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 홀로서기 심리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제 3편에 이제 관계편과 세상편을 하겠는데, 홀로서기 심리학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의 나와의 관계, 또 대인관계, 직장생활에서의 관계, 이런 것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장과 4장은 이제 실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실천에 관한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 또는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또 기초죠. 그 기초가 내면입니다. 오늘 저자가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나무를 심으면 한 5년 동안은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잎에서 받아들인 햇빛을 통해서 받아들인 작은 양분을 뿌리로 온통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바람에 나무가 키가 자라지도 않고 무성해지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5년부터는 자라게 되는데, 그것은 뿌리가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사람도 뿌리 내림, 그래서 내면에 대한 훈련, 그게 이제 뿌리 내림과 같은 것인데,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도 내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 그 홀로서기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홀로서기 훈련의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내 감정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 감정을 자꾸 부인하거나 왜곡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감정이 내 몸에 신호도 보내죠. 두려움이 있을 때 몸이 움츠러든다든지, 또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또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죠. 컨디션이 나쁜데 오늘 왜 그럴까? 원인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점검해 보게 되는데, 생각은 감정에 따라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내버려 두면 지멋대로 생각이 발전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나가고 발전하게 되면 결국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생각 부분에서 우리가 이 팩트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엉뚱한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애인에게서 전화가 잘 안 오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에게 대한 사랑이 식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죠. 이제 관계를 끊는다든지 절교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런 생각이 팩트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 부분을 통제를 이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통제하고 나서 이제 내 행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면서 이제 다르게 행동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또 예시를 들었어요. 혐오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눈길을 피해버리는 그런 행동이 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행동해 보기, 혐오스러운 일이 있을 때 더 눈으로 가까이 쳐다보기, 뭐 이런 행동, 그게 이제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사실이 아닐 것처럼 바라본다. 감정이 느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행동을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라. 이제 이 세 가지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편견, 또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관계에 있어서나 내 자신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때로는 세상의 편견이 우리를 많이 좌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많이 행동에 제약을 주고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또 뜻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홀로서기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홀로서기 훈련을 하게 되면 애쓰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민폐가 되더라도 이제 부드럽게 부탁하는 훈련을 쌓고, 그리고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서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홀로서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는 대화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의 말에 직접적으로 내 감정이 상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 집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정말 더러워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좋을 리가 없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갈등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내가 잘못해서 양말을 화장실 옆에다 벗어놨구나,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은 이제 누그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욕구 파악, 지금 뭐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욕구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욕구 파악을 하고 나면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서툰 모습이죠. 그렇게 대화를 이제 서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마음의 욕구, 불만이 있기 때문이겠지. 이제 그것을 파악한다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 사이에 원만하게 조절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비폭력 대화라 그랬어요. 네 가지 이제 단계. 첫째는 관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다.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느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표현한다. 세 번째는 욕구,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네 번째 단계는 부탁,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을 부탁한다. 이건데, 이제 실증적인 예화를 든다면 직원 회의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그 사장님이 그 제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을 때 저는 참 막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 제안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가 사실이죠. 그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막막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감정이죠. 나의 감정. 저는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는데 혹시 추가 검토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다면 저는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게 욕구죠. 나의 욕구. 그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데 부탁이죠. 혹시 추가 검토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것을 사장님이 거절하셨는데 거절했을 때 내가 너무 막막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인데 그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욕구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은 저는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아무튼 저도 이게 회사 생활에 대한 거라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보다 좀 쉬운 것은 이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 사랑에서의 홀로서기인데요. 이제 연인들이 나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이 응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연애를 하거나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되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남녀를 만들었는데 그 갈비뼈가 제대로 맞을 리가 없죠.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네 발 있고 네 손이 있고 머리가 두 개인데 그걸 잘라서 이제 놓았는데 그걸 합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두 사람이 합치려고 욕구가 늘 발동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짝이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늘 불만을 가지고 합쳐져도 제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욕구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은 엄마의 자궁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 사랑할수록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되고요.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더 자유롭게 해주려는 의지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더 자유롭게 해주려는 나의 의지다. 상대방이 자유를 누리면 그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한다면서 구속을 하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해줘야 되고 내 사랑의 방식에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흔히 오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희생했다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뭘 많이 해줬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많이 희생해줬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희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나에게 잘해야 돼. 이런 욕구가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또 의존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이게 이제 오해인데 나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나를 떠나간 그 사람 정말 나쁩니다.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의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느낌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낌이, 사랑의 감정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그 느낌, 그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한 감정일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때때로 그 배려하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그런 의지적인 노력과 태도, 서로 존중하려는 태도가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랑을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연인들이 둘이 사랑하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네 없으면 나 못 살아 가면서 하는 게, 그러면서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어디 그렇다면은 그게 사랑이 오래 못 가죠. 서로 자기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돈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래 사랑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알아가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를 갖추고 필요한 그 매너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상편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편 제4장에 있는 것은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부드러워지며 삶은 편안해지는 홀로서기 심리학. 이제 홀로서기 심리학을 하게 되면 나에게만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도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진다.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홀로서기 안 돼 있는 사람의 예입니다. 그 엄마가 전화를 하면 늘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홀로서기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전화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화 소리가 울리고 엄마 이름이 뜨면 또 전화했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또 전화했냐 이거죠. 잔소리 할까봐. 엄마가 늘 잔소리해가지고 건강 챙겨라, 밥 먹어라, 또 뭐 좋은 전략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럴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야, 너 전화 받는 태도가 왜 그래?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서 또 잔소리를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여자가 이제 딸이 만약에 홀로서기가 잘 돼 있다면 엄마 전화를 그렇게 받지 않겠죠. 좀 부드럽게 이제 받으면 엄마도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첫 마디가 왜 또 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케어해야 된다. 다른 사람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케어하는 훈련,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상편에서는 주로 이제 실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홀로서기 훈련, 나를 돌보는 연습을 계속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나를 돌보는 연습, 마음 챙김, 연습 계획표 이런 거를 이제 여기에 썼는데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자기를 케어하는 생각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세상편에 대한 그 요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성은 뭐 세상편, 관계편 했지만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편도 그렇고 감정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잘 다루어라, 달래라.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이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일단 정지하고 그걸 통제하다 보면 전혀 다른 행동으로 감정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에서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훨씬 더 나은 한 단계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달기식으로 쭉 이제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20분이 되었습니다. 두 챕터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